한 두 분 정도 빼놓고서는 다 이제 사업자시죠. 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들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하자. 그러니까 건강하려면은 내 몸에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디톡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덤으로 뭐가 되냐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이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좋아지려고 시작했던 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가 나오니까 이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천편일률적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하지 마세요. 네. 다이어트는요, 각각 다 틀려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이게 훨씬 더 살찐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알아야지만 이 다이어트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EGDX 이 코르테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새로운 세상이 생겼냐면요, 새로운 세계가 바로 식사 시장이에요. 이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PPT를 보면은, PPT 많이 보셨죠? 그 소 간을요 1kg씩 먹어주고, 두부도 2모씩 화포 먹을 분량에 다 먹어주고, 아보카도, 바나나 엄청 많이 다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음식? 유기농보다 훨씬 더 깐깐한, 훨씬 더 슈퍼그린인 코셔를 받은 거를 드셔야 돼요. 코셔는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요, 딱 이게 보면 비행기 VIP 있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그 퍼스트 클래스 그 손님에게 딱 드리는 게 바로 코셔예요. 코셔를 이제 뜯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퍼스트 클래스 저 손님에게는요, 코셔입니다라고 딱 보여드리고, 그거를 봉지를 본인이 직접 뜯게 해요. 그리고 나서 드시게 하는 거거든요. 코셔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코셔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 코셔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유기농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훨씬 슈퍼그린. 그거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많이 먹어도 내 간에 독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다 드셔야 돼요. 한 포 먹을 때마다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는 게 훨씬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근데 그게 가격도 만만치 않고 먹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주는 거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먹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그게 필요하니까.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GDX 안에는 영양소가 이렇게 있어요.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를 세보면요 24개예요. 그리고 나중에 PPT에 있는 그 음식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다 따져보면은 그것도 다 24개 딱 돼 있거든요. 424 딱 이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 몸에 7대 영양소라고 아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3대 영양소고, 거기다가 이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까지 합쳐진 것이 5대 영양소. 거기다가 물도 이제는 영양소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하고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간 것이 7대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얘기를 한 건데, 그 7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충분하다, 그게 아니고요. 일일 권장량이란 이것만큼 정도는 먹어야지만이 이게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일일 권장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포,
이 한 포 먹을 때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일 권장량에 기본적으로 2배, 3배가 많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특이적으로 보면은 식이섬유가 좀 적어요. 단백질도 이제 한 포에 대한 적은데 이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게 또 적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약간 이렇게 적은데 식이섬유가 어디 들어가냐면 하루에 20g이 필요한데 10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많기 때문에 말씀을 천천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게 들어간 이유는 내가 장내 환경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요 이게 가스가 막 더 차는 거예요. 이게 부글부글 차면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장을 더 염증을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장 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첫 번째 망가지는 게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환경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갑자기 디프로를 드시게 한다든지 유산균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막 가스 차고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호전 반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병원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게 유산균을 많이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게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제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유산균을 아무리 줘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게 소화 효소가 제대로 충분해야지만이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유산균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 스크래치 난 거를 다시 보수 공사를 하는 것들이 김치균에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치 우리가 이런 나쁜 것들을 많이 먹고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김치하고 된장, 간장에 있는 그런 유산균 발효된 것 때문에 이거를 커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에 그 상처가 다니는 거 복구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산균을 준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을 봐가면서 그것을 이제 갑자기 좋은 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균교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좋은 거 주면은요 이게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독소를 제거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주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바뀐 디프로바이오틱스에는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 소화 요소가 열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품 하나하나를 봤을 때 얼마나 과학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내가 다 활용을 못해요. 이게 ECDX가 아무리 좋다 해도 드시면 탈나시는 분들 있죠. 탈이 나게 돼 있어요. 100%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내 몸이 다 틀리고. 근데 다만 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현대인의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나야신이가 있고 그다음에 비오틴이 있고 판토텐산이 있고 네 비타민 C, B1, B2 이렇게 한 거는 알겠는데 이 엽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그 비타민이 아닌 다른 영양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용어 자체가 비타민이 B라는 것을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이 현대인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기억에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1을 티아민이라고 그러고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그러고 B3를 나야신이라고 해요. 나야신은 그냥 B3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토텐산이라는 것은 B5예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피리독신은 B6. 이거는 지방, 단백질을 대사할 때 쓰는 호르몬. 비타민. 티아민은 비타민 그 탄수화물을 대사할 때. 이거는 리보플라빈은 지방을 대사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전부 다 이렇게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이 있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아는데 3,000은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점이 맞아요. 3점이 맞는 게, 그리고 이제 비타민 B를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많이 한꺼번에 막 드신다고 한들 이게 한 번에 10ml 이상은 이게 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좋은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내 자식한테 너무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근데 애가 못 받아들이죠. 그럼 탈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흡수율이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오틴은 이제 케라틴 해가지고, 케라틴 우리 여성분들은 아는데 이제 머리카락, 손톱, 발톱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것들이죠. 엽산이 비타민 B9이에요. 네, 엽산이 다른 영양소가 아니라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기형아를 낳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거는 임산부들은 반드시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인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아닌 거거든. 근데 이 적은 양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들 내가 애를 낳는데 내 손주를 낳는데 기형아가 나왔어. 내 며느리가 기형아를 낳았어요. 그럼 내 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똑똑한 내 자손들이 나와서 그죠? 가문을 번창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줘야 돼요. 코바라민도 마찬가지로 이게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있으면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시키는 대로 해도 살이 안 빠진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 철이 이제 적혈구가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철이 결핍해서 빈혈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이거는 더 뭐냐?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거야. 악성,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B12, 12번이 부족하면은 이게 적혈구가 만들 때 이게 뚱뚱해져가지고 이게 철을 못 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혈구 생긴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제가 PPT를 이제 따로 쭉 하면 되는데 그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적혈구는요 호떡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갈빵처럼 빵 부풀려졌어요. 그러면 얘를 호떡이 가운데가 눌려져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갈빵은 못 담죠. 그러니까 이게 뚱뚱해져가지고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악성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타민 B군을 왜 이렇게 많이 넣느냐? 현대인한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스트레스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 문제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모든 영양소가요 싹 빠져나와요. 아무리 많이 잘 먹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왜 효과가 없느냐면요, 이게 먹은들 싹 쓸려가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배를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이렇게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네가 잠을 안 자는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몸이 많이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비형건이 죽었죠. 생각나시죠? 충격이었잖아요. 운동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비타민 B1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38개 에너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B1, 티아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고 그죠? 막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는데 나는 막 뛰어야 돼. 죽으라고 막 뛰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심장이 그죠? 무한적으로 뛰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평소에 뛰는 약이 있는데 이게 무한적으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될 때가 있어요. 산소 공급을 못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장치가 뭐냐면 무산소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그 에어백을 만들어 놨어요. 세포 안에. 그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산소가 없어도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38개 못 만들었더라도 너는 2개라도 만들어 라고 한 것이 무산소 호흡이에요. 그게 젖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젖산이거든요. 그럼 피로 물질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막 하고 나면은 알통이 배기는 거예요. 알통이 너무 많이 배기면 너무 아프죠.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죠. 그러니까 이 통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 만들어라. 이게 그만 만들어. 너 그만해 그만. 이러다 너 죽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때 산소 공급을 해주면 얘가 이제 알통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단이 돼버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서 죽고 또 뭐예요? 포도당이 안 들어가면 이게 산소 차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몸이 설계돼서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혈당의 항상성이고 우리가 이게 죽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 놨는 것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고갈이 돼버리면 비타민 B1이 없잖아요. 고갈이 돼버리면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운동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그나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무한정으로 이렇게 내가 없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렉스에도 비타민 B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이제 운동하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그나이트의 내용은 뭐냐면요, 비타민 군들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이렇게 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설계된 것이 이그나이트죠. 그래서 이그나이트를 운동할 때 같이 드시라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제품군에서 유일하게 트랜스펙터가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서 이거는 왜 안 들어갔냐면은 프로TF하고 이그나이트하고 짝꿍으로 먹으라고 해서 운동할 때 먹으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뭐냐면은 비타민 B는 너무너무 많이 일을 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비타민이 이제 이게 흡수가 되려면 우리 몸에서 이제 먹어서 흡수가 되면은 위가 산성이 돼야지만 위가 이제 그 강한 산성이 위염은 일단 위는 뭐예요? 강한 염산이죠. 강한 염산이어야지만 이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염식을 하고 물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위산이 약해지는 거예요. 위산이 약해지면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위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게 이게 산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제산제를 먹게 되거든요. 제산제를 먹게 되면은요, 이게 염산이 부족해가지고 산성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위에 이게 딱 쪼매는 주머니가 열리는 건데, 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염산이 또 많아서 생기는 걸 이렇게 하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게 염산을 제산제를 먹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을 약을 먹게 되면은 자꾸 약해지면서요, 비타민 B군이라든지는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내가 먹었는데 영양 실조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이 있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용을 먹으면 이게 왜 좋아지고 호전 반응이 좀 가라앉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타민 B가 들어와가지고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
머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행복한 것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게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토닌 행복한 호르몬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청와대예요. 그래서 검문을 딱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검문소를 거쳐야 되는데 얘가 이게 BBB라는 검문소가 있어요. 브레인 블러드 블럭이래가지고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검문소 문을 열어주는 거는 누가 할까요? 이 검문소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똑똑똑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인슐린이 이 청와대 검문소 문을 열어주는데 그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래서 이제 단순당을 먹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그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게 흰쌀밥을 먹으면 이 문이 빨리 닫혀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문을 딱 열어놔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그냥 닫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토닌, 멜라토닌 못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치매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뭐 파킨슨이 생기는 것들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사실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우리 몸에서는 이게 저걸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필수 비타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차를 탈 때 티켓을 돈 주고 끊어야 돼. 그게 필수 비타민이야. 돈 주고 사야지만이 탈 수가 있죠. 근데 일단 타면은 기차가 2호칸에서 3호칸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학 구조식에서 이걸 하나씩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트립토판이 들어와가지고 세로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세로토닌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안 되니까. 그때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멜라토닌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유라도 따뜻하게 저녁에 한 잔을 드시게 되면은 이 위에 트립토판이 아미노산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세로토닌으로 되고 멜라토닌으로 되면서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고 나면 잠이 사르르 오는 것들이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돌아가요. 그럴 때 이 전환이 될 때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M슈퍼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잠이 안 와. 이거 먹으려면 다 먹었는데 왜 안 돼?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때 필요한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은 자기 혼자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하고 하찮은 철 우리가 몸에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철은요, 작은 못 하나 정도 있으면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이제 운동장, 저 넓은 운동장을 2m 정도로 파가지고 그러면은 그 커피잔 한 잔 정도의 그 양이 있으면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인체를 배우면서요, 저는 조직을 많이 배워요. 조직의 원리가 참 그런 거구나.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지만 이게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뒤에도 나지만 철분이 있어야지만이 빈혈이 안 생기죠. 근데 철분만 있다고 해서 빈혈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철분은 또 누가 짝꿍이 돼야 되냐면 구리가 짝꿍이 돼가지고 내 손잡고 다녀야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밝혀놓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다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이게 만들어진 거는 정말 조물주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없어서는 안 될, 다 있어야 될 존재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되면 안 돼. 아무리 적은 거라도 결핍이 되면 우리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 비타민 B군이 현대인한테 너무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다른 너무 유명한 A사의 유티라이트 더블 뭐뭐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보면은 이게 100% 50%예요. 근데 포라이브 라이트 스타트를 딱 봤더니 세상에 비타민 B군은요, B군만 더 특별히 1500%, 1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비교해도 다 더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더 많게 해놨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현대인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8만 원대고요. 이거는 28,000원대고. 이거 코셔 안 받았고 이거 코셔 받았어요. 이제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톡스를 할 때 간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독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먹는 것도 다 독소고, 마시는 호흡도, 보는 것도 다 독소야. 내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인간도 독소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독소는 일단 입에 집어넣지 않는 게 최고야.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엮이지 않는 게 최고야. 처음부터 나하고 엮이지 않는 게 최고인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엮였다면 이것은 해독을 해야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독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죠. 옛날 감당할 수 없는 이 독소가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딱 하는 일이 뭐냐면 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음식이 딱 들어오면은 다 쪼개가지고 소장에서 딱 들어와요. 소장에서 1차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올 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장내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익균, 유해균 밸런스가 딱 돼 있으면서 지금의 현대의학과 지금의 최신 트렌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미생물, 장내 미생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에 애들이 전응화가 되고 머리가 똑똑하고 살이 찌고 이런 거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암세포도 지금은 최신 연구는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소가 들어오면은 이 장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오면 왜 안 좋냐면 나쁜 게 들어오면은 이 나쁜 놈들이 더 득세를 의기양양한 거야. 이게 더 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장애 환경이 좋으면 이 나쁜 애들을 다 좀 교도소에서 이제 교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대소변을 빼든지 이렇게 그 유해균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융화시켜주는, 착한 놈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패스트푸드 먹고 편의점에서 먹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게 들어오면 더 독소는 더 득세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독소가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몸은 딱 방어를 딱 하는 방어막이 있는데 이 방어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장의 융털, 이게 장누수라고 했죠. 소장에 보면 이렇게 막 영양소를 빨아들일 때 작은 털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독소는 못 들어오게 이게 딱 이빨이 촘촘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독소가 너무 많으면 얘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빨이 막 다 벌어지고 힘이 없죠. 그러듯이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애는 모르겠다고 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누수예요. 현대인의 그 모든 병들의 질환들을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장누수로 해온 지가 장누수로 해석하고 이렇게 그걸 밝힌 지가 한참 되거든요. 이게 장누수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소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단 들어온 거는 내가 그대로 놔둬서 그대로 또 무방비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또 해독을 시키는 이게 장치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장해독이 1차적으로 독소를
해독하는 1차 해독이 이루어지고 2차로 이제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간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독을 하는 기관은 간이죠. 이제 해독하면 간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간이 해독을 할 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독소를 비우려면 나가게 하려면 들어가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테이크다. 공짜는 없어요. 이게 독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독소인 채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연이 막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막 흘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처가 막 나겠죠? 가는 데마다 스크래치를 쭉 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거를 상처 내지 말라고 딱 기름으로 싸는 거예요. 기름은 푸신푸신하고 약간 쿠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 해독을 할 때 지방을 이렇게 깨야 된다면 독소가 지방에 들어갑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 독소를 기름으로 딱 싸가지고 안전하게 간에다가 택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할 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간이 일단은 이 기름 종이에 쌌으니까 독소를 해독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종이를 풀러야 돼. 그래야 독소가 나오니까. 그게 1차 해독이에요. 그래서 싸진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는 거. 그게 1차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게 들어온 그 독소가요.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보다 더 악독한 놈이 돼요. 더 악랄해지거든요. 이게 중간산물이 되면서 막 활성산소를 막 뿜어내요. 처음에는 이게 그 범죄자들도 그죠. 이게 전도둑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면 더 세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가 막 풍어되기 때문에 이때 조치를 안 하면은요 오히려 해독한다는 게 내 몸을 더 망치게 하는 거예요. 얘를 전도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 제압을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게 항산화 제품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때 나오는 거슬림 이런 것들이 센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들어올 때보다 얘가 더 악독해졌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막 범죄를 더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서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걔는 이 독소가 들어오면은 얘도 순수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래서 수갑을 딱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줘야 돼요. 얘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잘 안 나가요, 독소들.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왜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간암이 되면 일단 간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얘가 안 나가고 계속 살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가 돼서 이 간염이 바로 간암으로 가는 70%, 80%의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나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딱 채워서 나가게 하려면 수갑 채우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이고 비타민, 미네랄이 그런 것들을 잘 포함이라고 해요. 포함. 딱 싸가지고 이제 수갑 채워가지고 대변, 소변으로 빼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해주면 이게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먹어서 이제 디톡스를 한다든지 굶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몸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물만 먹으면 디톡스 될 것 같아서 디톡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고 제대로 된 디톡스가 돼요. 왜? 내보내려면 줘야 돼. 세상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이 이제 돌아가요. 이때 할 때도 뭐냐면 이런 것들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길 때 우리 몸은 그냥 마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천연 항산화제거든요. 그런 천연 항산화제를 만들 때도 내 몸에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천연 항산화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셀레늄이 필요하고 카탈라제를 만들 때 망간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역할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천연 항산화제도 영양소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다 해치는 거거든요. 자,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외에는요, 다 면역하고 활성산소예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역이 작용을 하죠. 바깥에서 오는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역이 작용해줘야 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활성산소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과 항산을 잡으면은 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컨트롤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내 몸을 망치느냐? 우리가 호흡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산소가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기름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할 때 매연이 발생을 해요. 가기도 하지만 좀 고장난 데서는 매연이 끄슬림이 생기죠. 그게 활성산소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이 끄슬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소식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 만들어지는 양이 그만큼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먹을 때,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이제 그게 1%에서 3%가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는 끄슬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초과산화 슈퍼옥사이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슈퍼옥사이드. 그러니까 이게 놓으니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이게 없애는 게 뭐냐면 이거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SOD라고 하는 거예요. 그 SOD가 이걸 없애버려요. 근데 이렇게 없애도 변장을 하면서 살아남는 독한 놈들이 있어요.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소독하는 거 과산화수소 있죠. 그게 막 거품 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서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물하고 산소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때 카탈라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망간이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망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천연 항산화제를 만들어낼 때 이 망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살아남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도 살아남는 지독한 놈이 뭐냐면 너무너무 센 놈이 바로 하이드록시드 라티칼이라는 거예요. OH기거든요. 수산기라고. 이 OH기는 너무 세. 근데 너무 잽싸. 너무 작아요. 얼마만이면은 이게 한 번에 100만 번을 우리를 친대. 한 번에 100만 번 치고 도망가 버려요. 이 세포를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면 이게 세포 안에 핵을 막 건드려가지고 DNA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100만 번을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DNA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룡이온이고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활성산소가 왜 암을 일으키냐면 이런 거 막 계속 친다는 거죠. 계속 치면서 이제 됐더니 너무너무 잽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맨 마지막까지는 이걸 잡아내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항산 슈퍼옥사이드는 SOD가 간에서 만들어지는 SOD가 하는 거고,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카탈라제 슈퍼옥사이드, 카탈라제 글루타치온이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래도 살아나 이걸 아직 마지막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잽싸게 비타민 C에 170배가 되고 비타민이 400배가 되니까 이게 비타민 C2를 더 줘도 이게 덩치가 안 맞아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음이온 수소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요즘 많이 떠드는 것들이 이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OH이기 때문에 H만 하나 주면 어떻게 됩니까? H2O가 되죠. OH가 수산기거든요. 거기다가 H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폭포에서 떨어질 때 이게 라디온 음이온 양이온이 갈라지면서 그 음이온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쪽에 얘기해요. 수소수라고 하는 거, 그 수소방 이런 것들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센 놈을 없애는 거죠.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왜 어떻게 생기냐면은 외로운 놈이에요. 외로운 놈.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거를 하고 했을 때 마지막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질 때 마지막에 이제 불안전하게 탄다고 그랬죠. 우리가 장작을 태울 때 끝스름 나듯이 하는 게 뭐냐면 산소가 이렇게 안전하게 원자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겉에서 전자 하나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요 빠져나간 거예요. 내 옆구리가 한쪽이 허전해요. 완벽히 내 짝꿍이 있어야지 나는 안 외롭고 안정적인데 이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짝꿍이 하나 없어서 허전하죠. 이 허전한 구석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바로 이제 활성산소 하는 거죠. 내가 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이러면서 내 정상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정상세포를 뜯어먹는 거야. 내 정상세포에 있는 수소를 뜯어가지고 저한테 옆구리를 채워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뭐가 돼요? 좀비가 되는 거야. 뜯기면요 자기도 하나 뺏겼죠. 그럼 자기도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좀비가 돼버려. 다시 옆에 거를 다시 뜯어요.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게 산화 스트레스예요. 아니 산화 스트레스가 뭐 활성산소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하나만 건드리지 않고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우리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녹슬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녹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세요? 녹쓰는데 죽으면 그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녹슨다는 것이 산화된다는 거예요. 산화는 뭐냐면은 산소를 얻거나 전자가 뺏기는 게 산화예요. 전자가 뺏기는 게 산화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녹이 쓰고 피부가 녹이 쓰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이 활성산소도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창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바깥에 이 공기 중에도 이제 활성산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내장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있는 활성산소가 자외선을 하면서 이게 내 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이 공격을 하면서 이게 병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방법, 들어오는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막아내는 방법도 그 창에 따라서 다르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껍데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은요, 껍데기로 막아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과일, 식물, 이런 껍질에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이 이 과일은요 막 누가 공격을 하면은 발이 달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그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껍질에다가 나도
공격하면은 죽으니까 안 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껍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황산화 성분을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비타민 A, C, E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먹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이 하나 활성산소가 이렇게 딱 공격하면 연쇄적으로 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가 쓰리다든지 이쪽에 병이 생긴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한쪽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줘야 되겠죠. 이게 진행이 되는 거를 멈추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화가 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든 소금물이 담가 놓는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산화제인 거예요. 그 항산화제의 그 원료들이 다 EGDX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간에서 해독할 때도 이 활성산소, 항산화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항산화제는 뭐냐면 왜 나는 좀비가 안 되냐면 항산화제를 왜 쓰냐면 내가 너한테 뜯기지만 나는 좀비가 안 돼.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에서는 A, C, E, 그 다음에 리오비다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SOD가 우리 몸의 천연 항산화제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이런 내 몸에 좋은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쁜 거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천연 SOD가 맞는 거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정해집니다. 이 SOD가 얼마냐에 따라서 쥐가 5년 살고요, 개는 10년 살고 인간은 100년 사는 거예요. 이 SOD 양에 따라. 그러면 나는 안 늙고 젊게 살려면 뭐예요? 이 SOD가 많으면 되겠죠. 내가 적게 만들어지고 선천적으로 적다면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PBGS입니다. 인간의 SOD를 가장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피크노제로, 그거는 상품명이고요. OPCS라고 해요. 올리고메릭 프로안토시아닌, 이거를 그게 성분명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표 많이 보셨죠? 비교 불가해요. 근데 다른 그 항산화제들은 1kg에 10,000원 하는데 이 OPCS 소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이 성분은 1kg 얼마? 1,000,000원. 그러니까 PBGS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를 말으셔야 돼요. 근데 포라프는 가격을 따지지 말고 제품을 따져라.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 있는 것만 생각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런 회사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비교 불가지만 가장 효능이 주는 이런 거를 봐가지고 SOD 역할을 가장 잘하는 그 성분으로 만든 것이 PBGS. 그리고 가장 항산화력이 높은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농림부가 국가가 항노화학회하고 손잡고 이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리오비다를 만든 거죠. 그 리오비다를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이 항산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드는 거는 면역의 역할도 있고 이 활성산소가 다른 그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활성산소가 병의 거의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는요 모든 세포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죠. 모든 세포가 다 만들어내는 60조, 100조가 다 만들어내는 다크슬림을 다 만들어내는 일일이 가져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포 자체에서 이걸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이 항산화라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 원리에 의해서 그거를 안 하게 만드는 거.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항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제품이 그런 거고 이 제품 안에 이 항산화력이 높은 것들이 쫙 있다는 거죠. 면역은 기본. 면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애울 정도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면역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영양소 측면에서 활성산소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역할을 우리 몸에 해내는가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어떻게 병이 되고 되는가 1초에 100만 번 친대요.
100만 번 한번 맞아보세요. 하고 도망가버려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 K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지용성 비타민 이게 A는 이제 점막에 있으면서 되고 비타민 A, D, E, K는 뭐냐면요. 이게 지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ADK를 사실은 이제 뭐 흡수를 하려면요, 우리가 기름에 넣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어줘야 이게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기를 안 먹는 베지터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ADK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증을 얘기를 하거든요. 녹아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잉증이 될 정도까지는 이게 되지 않고, 그래서 비타민 A가 우리 막 그 면역에도 관여를 하면서 점막에 관여를 해서 이 점막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A가 너무 많으면 A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그 야맹증이 생긴다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네. 로놉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눈에 관련된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먹어도 독성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냐면은 베타카로틴 형태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체로서 먹어서 우리 몸에서 그걸 전구체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많다? 캐럿에 많다. 당근에 많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비타민 A가 없으면 그런 게 생기면서 비타민 D는 뭐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D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죠. 일단은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우리 옛날에 곱사 있죠. 등이 굽어지는 구루병이 생겨서 뼈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타민 D는 비타민이 데 약간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죠. 뭘로 만들어요? 그 원료가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신기하죠?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아서 비타민 D로. 비타민 D는 왜 중요하냐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위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딱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슈퍼D에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2대1로 들어가 있으면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K가 들어가 있죠. 혈액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칼슘이.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칼슘 너무 중요하죠. 칼슘은 뼈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칼슘이라면 뼈 이렇게 하는데 뼈가 아니다. 오늘부터 뼈가 아니고, 이게 칼슘은 산성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못 뛰어요. 심장도 뛰게 하고 혈압도 유지하게 하고. 이건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칼슘이 사실은 세포 응답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게 칼슘이 없으면, 이 칼슘,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이 없으면 부갑상선에서 이제 칼슘을 막 뼈에서 뽑아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칼슘이 왜 뼈냐면요, 칼슘을 저장하는 장소가 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뼈에 있는 거를 이제 빼쓰는 거야. 빼쓰면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은 이 신호가, 이 호르몬이요, 암세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가지고 와! 라고 자꾸 이렇게 막 신호를 보는데, 그래서 암 환자들은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암 환자일수록 칼슘제를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세포가 너 죽을 때가 됐어, 죽어야 돼, 나는 신호들도 칼슘이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에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죠. 일정하게 유지되죠. 전해질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칼슘제를 30일 먹었는데도 골다공증 생겼다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칼슘제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칼슘이 흡수가 안 돼.
칼슘 이온 채널이라는 것을 91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부분이에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칼슘이 그 인슐린이 통과하는 문처럼요 세포를 통과하는 이온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온화가 돼야지만이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되지 않는 칼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에 쌓이기만 하겠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거는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타민 D가 혈액 속으로 필요한 만큼 딱딱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칼슘만 했다가 마그네슘이 있어야겠다. 칼슘 마그네슘이 있다.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흡수가 돼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D에다 했다가 다시 이게 칼슘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비타민 K가 있어야지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비타민 K까지 이제 칼슘의 영양제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칼슘이 뼈가 아니고요. 이 혈액 속에서 일정한 농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얘가 제대로 된 생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나왔다가 이게 다 썼으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인스턴트를 먹어서 이게 산전조항이 급한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다시 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지 혼자 못 들어가고요. 칼슘,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하고 있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왔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다 쌓이는 것이 칼슘 디파짓이에요. 그게 혈액 속에 쌓이고 이런 인대 속에 쌓이면서 석회 건염이 생겼습니다. 요로 결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가는 애들. 그게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이렇게 막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영양학적인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시금치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칼슘제 먹지 말라 이랬거든요. 사실은 더 먹어야 요로 결석도 더 고통 없이 잘게 쪼개지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비타민 E는 뭐냐면 비타민 E는 우리 어디에 있어요? 비타민 E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바이오에서 있죠. 비타민 E는 심장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E, 심장질환은 이 오메가 E가 아니라 비타민 E라고 해요, 요즘은. 비타민 E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왜 넘어갔죠?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곳에 비타민 E가 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해요. 토코페롤. 임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호르몬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천연 이렇게 하는 거는 비타민 E를 이렇게 먹여줘요. 여성 호르몬과 이렇게 관여를 되고 이게 비타민 E는 우리가 비타민 E가 없는 오메가3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기름이 썩어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엄청 잘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된다는 건 산소를 잡는다는 거죠. 이 산소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뭐냐면 약간 내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산소가 4개, 손이 4개인데 불포화라는 것은 뭐냐면 손이 하나를 2개가 동시에 이렇게 딱 잡으면서요.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2개를 이렇게 잡는 거야. 2개, 하나씩 잡아야 되는 걸 한 사람한테 2개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중결합이거든요. 그 이중결합이 왜 있냐면은 여차면은 한 팔을 산소로 잡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가 잘 되겠죠. 불포화 지방산. 그 운명 자체가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은 산화가 엄청나요. 그래서 시중에서 그 홈쇼핑에서 싸구려를 드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기름이 산화된 거를 먹는 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비타민 E는 지질의 산화에, 만개의 지질의 산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항산화 AC거든요. 그 E가 지질의 산화를 만개를 막아주는데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딱딱한 거야. 다 1년째 다 정렬이 돼가지고요. 꼼짝없이 빈틈없이 촘촘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하고 나면은 기름이 굳죠. 장조림 끓으면은 냉장고 끓으면 굳어있죠. 그게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고체가 돼요. 근데 고등어를 굽고 나서 기름이 나온 거는 다 설거지 할 때까지 다 그냥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일렬로 있는 이 불포화지방산이요. 그 딱 꺾이면서 뭐냐면 공간이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그 빈틈이 생기면서 우리가 세포막에 있는 거야. 빈틈이 생겨야지만이 영양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독소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겹살처럼 딱딱하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세포막을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6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거 재밌어요. 근데 왜 오메가냐?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맨 마지막이죠. 그 오메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거를 오메가3라고 하고 여섯 번째 있는 걸 오메가6라고 하는 거야. 아홉 번째 있는 걸 오메가9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으면서 꼬리가 짧아지니까 빈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빈틈이 3개, 3는 3개 생기고 6는 2개 생기고 9는 1개 생겨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들어오면 쫙 벌려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고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이 상태가 되면서 이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막의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내